부동산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2023년 신규 개정돼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정책을 요점 정리해 준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길 나들이 떠날 기다렸던 주말이에요. 날씨가 말 그대로 화창하지만 약간 아쉽긴 하네요. 미세먼지만 조금 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제가 중개 업무를 수행 중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도 예쁜 벚꽃잎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은 발빠른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역 분위기가 한층 로맨틱해진 느낌이에요. 이번 주말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죠? 댁에서 가까운 공원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쁜 추억을 담아오시러 산책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댁이 문정동이세요? 문정동 가든파이브로 꼭 구경 오신다면 당신의 편 뜰 부동산도 한번 방문해 주세요. 시원한 음료와 함께 한껏 반갑게 맞이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고민하다가 2017년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장려했었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반드시 전달드려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의 포스팅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니 전국에 계신 주택을 임대사업하고 계신 여러분이시라면 이번 주에는 꼭 시간 내셔서 안내드릴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고자 부동산 정책을 펼치게 되었죠. 임대한 주택을 등록하면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양도세 감면, 종부세 인하 또는 면제, 건강보험료 완화 등 세금에 스트레스를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유인책을 제시했어요. 이 부동산 정책은 실제로 세입자의 불안정했던 주거 생활에 안정을 더해준 효과가 있었지만 덕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을 제공할 수 있었던 좋은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당시 임대시장의 정보를 신고하게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DB를 구축했을 것이라고 의혹도 있었지만 말이죠. 사업자 등록을 했던 임대인들은 본인의 재산을 활용하여 임대를 했음에도 구청에 임대했다는 신고를 필수적으로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세무서와 연계가 될까 불안했지만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활성화 방안에 절세에 대한 제시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이지만 이 부동산 정책은 주택임대사 사업자를 양산했죠. 다수의 다주택자를 생산하게 되었고 관광버스를 대절하며 지방으로 부동산 투어를 다니며 투기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로 투기를 부추기는 큰 요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018년 대한민국 정부는 9.13 대책이라고 불렸던 투기 수요의 차단을 위한 부동산 종합 대책으로 칼을 들게 돼요. 2주택, 3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다주택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요건 또한 강화했어요. 또 규제 지역을 선정하여 양도세 및 종부세를 중과하고 주택 거래 시 해당 지역 관청에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의 서류 제출로 세무적인 조사를 강화했어요.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어진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또한 상향해서 많은 원성을 듣게 되었죠. 당근으로 유인할 때는 언제고 1년 만에 수 많았던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채찍질을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법도 정부 마음대로 생산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되돌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할 당시만 해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대표적으로 지도자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 등록해서 사업하세요라고 했던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주어졌던 혜택이 상쇄될 만큼 지속적으로 제한적인 추가 정책만 내놓은 상황이 정상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부가 여러분 어차피 임대 놓으실 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수많은 당근을 드릴게요. 이렇게 까다가 갑자기 뜰이 안 보이면 잡혀가신 줄 아시면 돼요. 정부에서 사과는커녕 국민 탓으로 돌렸죠. 분명 정부가 정책을 너무 퍼주었거나 잘못 사용해서 나온 결과였는데도 말이죠. 여기서도 모자라 거의 6개월에 한 번씩은 정부 마음대로 개정된 정책이랍시고 공표하더라고요. 아니,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어서 냈나요? 등록하라고 유인해 놓은 다음에 알아서 하라는 것도 좀 웃겨요. 부당한 강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최소한 퇴로는 만들어주면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은 길게 10년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업자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요? 사업적으로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도 못하게 막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으세요? 그 중 하나가 보증보험 회사겠지요. 왜 없었던 조건을 필수 요건으로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사업에 피해를 보게 만드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보증보험의 취지가 뭔가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겠다고 드는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왜 비용을 임대인이 75%를 내죠? 25%만 내라 그랬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어요. 임대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비용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내라고요? 왜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랍시고 의무사항이라고 시켰거든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고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임차인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임대인은 외국인이에요? 임대인은 임차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니까 손해를 봐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최근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을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끔 개정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월 1일부터 실제로 시행될 거고요. 임대인은 개인정보를 막 그렇게 유출해도 되고 월 임대료를 체납하면서 속 썩이는 임차인은 조회할 방안도 마련 안 해주는 건가요? 악질 임대인은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악질 임차인은 보호해 줄 거잖아요. 상대적인 약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아닌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을 정부가 나서서 편파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사이를 갈라놓고 있잖아요. 아니, 높이 계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측근이 하나도 안 계신가? 그럼 새로 뽑으셔야죠. 아까는 이렇게 까다가 아무도 모르게
잡혀가도 요즘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안 보겠지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제 유튜브도 한번 봐주시고 블로그도 한번 봐주셔서 정신 한번 차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화가 단단히 났었나 보네요. 원래 의도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지만 속은 시원하네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여러분도 건강해 주셨다면 더 좋고요. 처음부터 1편, 2편, 3편으로 나눠서 안내드릴 생각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 됐네요. 2023년 새로 변경된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은 다음 해 다시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정신 차려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을 꼭 집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길었던 영상 끝까지 꼼꼼히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조금씩이라도